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안녕하냐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장 상황 많이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고치를 찍고 있고 오늘 양시장 모두 연 저점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인들 주도의 공매도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신호마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관심주까지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면 찾아오는 그분,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8시의 남자로 지금 계속 출연을 하고 계신데 네.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맞습니다. 시장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뭐 제가 일일비하면 여러분 더 힘드시니까 되셨으면 그 일정적인 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진짜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희망을 잃기는 이르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00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거의 장중엔 4%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마이너스 2%에 대한 하락은 자주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은 저는 주식하면서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힘든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또 좋은 종목을 홀딩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정답을 드리면 본인이 선택한 종목이 재무제표 이상이었고 지수의 밀림으로 밀린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를 쓴 종목이 아니라면 홀딩하셔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 108달러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증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유가 안정이 되더라도 문제는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1291원, 제가 확인해 1291원입니다. 저기 나오면 1287원까지 밀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인 고가인 1300원을 넘느냐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은 셀코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1년이란 걸 봤을 때 주식이 하락폭이 보통 9개월이라면 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올라가는 게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신용을 쓰지 않고 본인 종목이 기본적 분석상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홀딩 하셔가지고요. 그 3개월의 상승폭만 받으면 올해 농사는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2,400이 무너졌긴 하지만 그 다음 지지는 2,300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2,300까지 밀리더라도 2,700까지 올라가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시장 보면서 도망가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장에도 뭐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몬이라는 종목이 먼저 상한가를 나왔고요. 레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마스크 관련주였고요. 마스크 관련주인데 지금은 전기자동차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로 전기차 관련주로 상승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탑픽으로 들었던 CS 베어링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무중에 대한 권리락에 대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정식 상한가라 보기는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주당 한 주의 무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하루에 한 종목씩 탑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무중에 대한 이슈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재료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도 상한가를 맞추는 거 보면 요새 우리들 말로 신내렸다.
정말 잘 찍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실 때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8시에 서울경제 탑픽 종목도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한가,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바이오 USA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흐름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6월 달은 제가 벌써 8종목을 탑픽을 뽑았고 그중에 매수가 안 됐던 KH건설을 빼고는 상승 또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탑픽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고 저는 제 탑픽 종목을 통해서 뭐 여러분 계좌가 커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맞추는 거는 물론 뭐 운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준이 확실합니다. 기준이 확실한 근거에서 탑픽을 드리고요. 그리고 탑픽을 드릴 때도 단기적으로 혹시 안 가더라도 그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은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드리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 위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큐라클 퓨런티어, 이녹스,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퓨런티어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 CS 베어링까지 우선 나갔다 이렇게 생각되고 뭐 자막에 보시겠지만 연일 상승폭이 꽤 큽니다. 이렇게 하락장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8시에 서울경제TV 저랑 함께 하시고요. 같이 뭐 서로 도와가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6월 17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CS 베어링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뭐 파트너님이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느라 뭐 이 상한가는 뭐 여러 가지 같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수익 그렇죠. 누려보셨을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내일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네, 차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놀랬던 게 방송만 보시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액을 크게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무중에 대한 권리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정도 찍히면 여러분 계좌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무중 권리락이 발생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신주 배정일 6월 21일이죠. 내일 이제 신주가 배정 기준이 되고 또 신주 배정을 받으시게 되면 실제로 계좌는 크게 플러스가 된다, 더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내일 흐름도 한번 짚어 드릴 텐데요. 우선 차트를 길게 보는 이유가 제가 동그라미 친 이날 이 가격에 2만 원 가격에 추천을 드렸던 게 권리락으로 2만 원짜리가 지금 1만 원짜리로 떨어진 거거든요. 권리락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0%가 찍혔다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구간에 뭐 무중까지 받으면 훨씬 들어올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대응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중 권리락이 나온 CS 베어링의 내일 흐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 종가가 11,650원입니다. 11,65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인데요. 우선 내일은 시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은데 우선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가 자꾸 좀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가 얼마나 시가갭을 띄울지 모르겠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시작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시가를 깨지 않으면 홀딩 하시는데요. 시가를 한번 깨면 50% 익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고점이죠. 오늘 종가인 11,650원을 깨면 전량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운이 좋아서 시가를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같은 경우는 무중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는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요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노터스를 보더라도 권리락 이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분봉의 깨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시가를 지지받으면 한번 베팅해 보셔가지고 쭉 갖고 가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주 인수까지 받으시면 계좌는 아주 빵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 베어링은 우선 저희 노란톡방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수 사인이 안 나갔지만 방송 보시거나 그냥 매수하신 분도 많이 계셔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우선 운도 좋고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있는 오늘의 탑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 많이 어려운 상황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8시에 방송 보시면,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도 나온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CS 베어링에 대한 차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니까 이 2가지 부분 모두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준비한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 종목입니다. 대성산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대성산업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8.14% 상승이 나와줬고 6,1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 띄워서 출발을 해서 추가 상승도 나왔는데 거의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시가 즈음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몸통이 아주 짧은 윗꼬리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네온을 원료로 하는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네온 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러시아도 네.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성산업 이런 흐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제가 좀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면 네.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 윗꼬리가 길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윗꼬리가 길면 그 다음날 하락이 나올까요? 저는 하락이 나온다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네. 그 고가에서 윗꼬리가 길면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윗꼬리가 길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승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는 차익 물량이 실행되기 때문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윗꼬리라고 나온다는 거는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윗꼬리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윗꼬리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위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한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온 관련,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지금 뉴스 하나하나에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으로 인하여 레온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레온의 55%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레온, 아르곤, 헬륨 등의 희귀가스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 건데요. 근데 문제는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온가스 관련주로 보면 대장주로는 대성산업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GSE,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GSE와 네온 대성산업을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나오고 횡보하다가 하락했는데 오늘 그 윗꼬리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수급이 장초반 갑자기 들어왔다가 지속적으로 밀려가지고 시가까지 깼다가 시가 위에서 마무리가 돼서 양봉 마무리가 됐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봉상으로 보면 고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은 그런 거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봉의 종가가 21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만약에 힘이 좀 있었더라면 이 네모친 구간 21선 위에서 일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윗꼬리가 짧으면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윗꼬리가 우선 길고 21선 아래에서 양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상한가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대성산업 공시에 보면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 하는데 대성산업은 교환사채 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3일이니까 지난달 3일날 공시거든요. 그래서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환 같은 경우는 주식 또는
채권으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교환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저블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를 부양해서 거기 위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억 있고요. 그리고 청구기간 2022년 5월 9일부터니까 지금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구가를 봤더니 6,152원입니다. 제가 차트를 그어드리면 6,152원의 전환사채. 지금 딱 종가, 지금 종가가 딱 교환사채 교환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팔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오면 21선 위에 올라간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다시 짚어드리면 상승할 때 윗꼬리는 하락을 의미하고요. 하락할 때 바닥에서 윗꼬리는 상승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팁을 드리고 대성산업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팁 하나 주셨습니다. 고가에서 윗꼬리는 하락, 그리고 바닥에서 윗꼬리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 대성산업 그런 의미에서 내일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더해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종목 살펴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5위입니다. AP위성이 차지를 했는데요. AP위성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AP위성 오늘 17.69% 큰 상승 나왔고 16,3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갭 떠서 출발해서 막판의 상승폭 더 키워 나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몸통이 보다 긴 윗꼬리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요. 자, AP위성 국내 대기업 또 정부 기업의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누리호 관련주로 좀 이야기가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누리호 2차 발사 기대감에 오늘 상승 나온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누리호 언제 발사되는지 아시나요? 2차 발사? 2차 발사가 지금 언제죠? 네, 한번 미뤄져가지고. 내일. 그렇죠. 한번 미뤄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걸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좀 할 텐데. 네. 그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 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협상이라든지 누리호 발사가 되면 주가를 본인이 관련주로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남북 협상 또는 누리호 발사 그날까지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 전에 파는 게 맞을까요? 전에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이 기대감, 재료가 소멸되니까 혹시 그렇게 매매를 하시나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리는 네. 거거든요. 말씀하신 정답은 맞습니다. 재료가 실행되는 전에 무조건 매도나 익절 또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되면 누리호가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돼도 재료 소멸이고요. 누리가 안 돼도 재료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료가 발생되기 전날 또는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앵커님께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네. 발사가 되면 대박이 성공이 되면 주가가 다시 부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북 협상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재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재료가 있기 전날 또는 전주, 전일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왜 이게 못 파느냐 이렇게 되면 손절을 못하니까 물려있는 종목들은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재료가 끝나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10% 물려있는 게 40%로 밀리는 경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료가 나오기 전날이 뿐만 아니라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손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P위성은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업 기호는 말씀하신 거와 똑같고 상승 재료는 오늘 17.69% 상승을 했는데 재료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앞두고 강세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발사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내일 D-1이기 때문에 21일 오후 4시가 우선
기준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 정통부하고요. 한국항공위원회 오전 7시 20분에 이미 노리호 저희 사진에 있네요. 발사체를 이송을 했고요. 기립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팅은 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누리호 2차 발사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회사 자체는 뭐 이상이 없고 너무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재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뭐 이런 우주 항공 관련주이니까 최근에 이슈가 좋았죠. 바닥에서 18,000원까지. 그러니까 약 뭐 80% 정도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뭐 계속 빠졌죠. 이게 차트를 좀 다시 크게 보면 누리호 이제 발사체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보시면 7%, 여기도 뭐 6%, 여기도 뭐 14%, 그저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누리호 발사체가 연기됐다 이런 이슈고 또 악재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재입니다. 연기돼도 악재, 발사돼도 뭐 재료 소멸로 보기 때문에 보는데 내일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뭐 저는 사실 상승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매를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분봉 보시면 그래서 시가 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구간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볼 거고요. 왜냐하면 시가 10% 시작해서 고가 21%니까 10% 언저리밖에 없었던 종목이고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내일은 저 상승보다 하락을 더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재료가 소멸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7,000원이 21선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베팅 하신 분 계실 수도 있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상승이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17,000원이 저는 최고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이 맞는지 내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17,000원 없이 만약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면 전저점인 13,35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아니면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재료가 오는지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못 파는 이유가 손실폭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더 강한 마음으로 강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도 안 좋고 지금 누리호는 내일 발사한다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도 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추가 하락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하락이다 보는 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 미국과 김정은 뭐 위원회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5년 정도 되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남북 경협주들이 그 전까지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전날 좀 빠졌다가 남북 북미 회담 하노이에 할 때 그냥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결렬됐기 때문에도 있지만 잘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도가 된다. 제가 이제 매매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매매할 때도 이슈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조건 매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주식을 하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도 매도, 안 돼도 매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잘 된다 한들 당일날은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3차 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일은 흐름 보시면서 손절 또는 매도 대응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팁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실현되기 전날에는 미리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손실폭을 좀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누리호 2차 발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할 텐데 자, 그러지 못한 분들 그래도 조금 굳은 마음으로 내일이면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AP 위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입니다. 고려산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고려산업 오늘 흐름도 볼게요. 23.16% 상승이 나왔고요. 9,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상한가 가려나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막판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 윗골이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줬고 자, 곡물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고려산업인데 지금 코스피 상장사
937곳 중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이 고려산업 그리고 신송홀딩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식량 관련주들이 흐름이 강하니까 네. 원래는 신성홀딩스, 샘표 식품 이런 쪽이 이제 대장주였는데 오늘 제가 고려산업 흐름을 보니까 오늘 대장은 고려산업이었습니다. 고려산업 매매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잘했다, 100점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차트를 보면서 설마 가겠어 이렇게 했지만 차트적으로 가장 좋았고요.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이 오늘 거래대금이 5,900억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피봇 2차 저항선인 9,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산업 앞으로 흐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식품 관련주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다 밀립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지수가 큰 폭이 하락할 때는 이 돈들이 해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수급이 모인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중심에 오늘 고려산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일사료, KC피드, 신송홀딩스, 샘표, 사조동환 다 한꺼번에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대장은 고려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고려산업이 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상승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고려산업 내일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봉상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료를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인도의 밀 수출 금지도 과거에 있었던 재료이고 그리고 이게 좀 일정 이슈인데 국내 업계는 재분용 밀의 경우는 올해 10월까지만 이렇게 여분이 있는 거고 사료용 밀은 내년 1월까지니까 지금이 6월이니까요. 이게 러시아에서 밀의 수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올 10월까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밀이 나온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이슈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복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다기보다도 지수가 오를 때는 해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식량 관련주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오늘 탑픽으로는 식량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수가 하락이 아무래도 2, 3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보시면 식량 관련주 하나 제가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근데 고려산업은 그 코스피 관련주 거래소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 내일 흐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식품 관련주 대장이 거의 매일 바뀌고 있고 오늘은 고려산업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지만 식품주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오르는 섹터라는 걸 인지하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식품주를 매매한다. 이런 생각으로 고려산업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 고려산업이었고 오늘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칭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 방송을 꾸준히 본 시청자님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용준 파트너가 지난주에 이미 이런 식량난 관련주와 말씀을 해주셨죠. 자, 식량난 관련주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으셨다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고려산업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종목 고려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위입니다. QSI가 차지를 했는데요. QSI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28.7% 상승 나왔고요. 14,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오후 1시쯤에 급등이 나와서 막판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자, 이름이 좀 어렵네요.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고전자 이동도 인듐 갈륨 비소 기반의 다중 가교 채널 트랜지스터.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전자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요. 예, 앵커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번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간단하게 세계 최초 신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 개발했다. 네. 세부 내용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QSI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6개 종목 중에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략 가능한 종목을 말할 때는 제가 먼저 기본적 분석상 문제가 없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터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부채는 9%밖에 되지 않고요. 유보율이 잔금한치 1,500%가 넘는 회사입니다.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작긴 하지만 오늘 재료가 터졌고요. 거래 대금이 오늘 역대급으로 961억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한 양봉은 그냥 상승만 조금만 나오면 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6개 종목 중에 QSI 먼저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QSI 잡으시면 되는데 재료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키워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세계 최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 뭐 이런 키워딩들이 있는데 QSI가 세계 최초 신소재 기반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SI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율이 1,500%나 되기 때문에 회사가 뭐 망하거나 매매를 했다가 거래 정지되가 이런 걱정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한 다음 날 장 종료 후에 전환사채 공시 나올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QSI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도 이미 상한가 마무리 굳혀 있고 차트를 좀 길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저점이 지금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10,000원 저점이 잡혀 있고 차트를 이제 크게 보면 딱 신기하죠. 바닥이 전저점 바닥을 다시 찍어 10,000원 시점에서 상한가가 나와준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QSI의 그 차트를 관리하는 누가 있다고 한다면 더는 빼지 않겠다 이렇게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QSI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만약 하기 시키게 된다면 제가 노란톡방의 QSI를 내일은 공략 타점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요새 노란톡방에 제가 공략 타점을 안 줘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많이 빠져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좀 그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는데 QSI 같은 경우는 내가 노란톡방 내에 들어오시면 공략 타점을 한번 제가 공유를 해볼까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는 공략 타점 이 가격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13,000원 먼저 공략 타점을 지금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눌린다는 전제하에 드리기 때문에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13,000원이란 공략 타점을 드릴 텐데 이거는 눌린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장 시작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 시점에서 공략 타점 다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신규 상장 정리해드리면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상한가가 28%니까 30% 상한가가 들어간 QSI 같은 경우는 내일 눌리면 13,000원. 하지만 내일 급등이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공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QSI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터져줬고 유보율도 높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태그를 붙이자면 샵 세계 최초, 샵 삼성전자, 샵 테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000원 공략 타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의 종가 기준이고요. 내일 시장이 또 오픈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노란톡에서 QSI에 대한 공략 타점 내일 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QSI에 대한 공략 타점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위입니다. CS-베어링,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종목인데 CS-베어링이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자, 물론 무상증자로 인한 상한가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11,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내일도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참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제 무중에 대한 이슈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상증자를 먼저 제가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기업과 하지 못하는 기업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보율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회사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 자체는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무중이라는 그 공시를 통해서 좋은 호재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같은 거 주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같이 급락장에는 트렌드를 보니까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우선 좋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고 거기다가 신규 상장인데 무중까지 하는 회사는 더 흐름이 좋고 공구음원 같은 종목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터스가 무중 이후에 8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무상증자 종목을 고르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중 공시가 나오면 공시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게 한 주당 몇 주를 주는지를 먼저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1대1 무중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1대 0.5 무중도 있고요. 1대 0.3 무중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대로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터스 같은 경우는 1대 8 무중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 주를 사면 8주를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 그리고 모틀렉스 같은 경우도 1대 8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뒤에 몇 주를 주느냐가 좋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홀딩 또는 익절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매매 타이밍을 봤을 때는 무중이 나오는 날 트레이딩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같이 권리락, 무중 권리락이 보통 신주 배정이 전날이 권리락이거든요. 권리락 날 하시면 되는데 운이 좋아 무조건 권리락 날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아서 시가갭을 조금 띄워서 시작한다면 그때 공략해 보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무중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 무중이 나올 때 무중 공시당 1대 몇 주를 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상승은 무중 권리락 때 그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했으니 공부를 세 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메모하셔가지고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은 항상 무중 나오면 잘 대응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CS 베어링은 사실은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한가 이슈는 무중에 대한 권리락에 대한 효과. 왜냐하면 무중을 하게 되면 2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50% 권리락을 받으면 10,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10,000원이 되면 시장에서 2만 원짜리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수급들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견해인데 2만 원에 무중을 받을 사람이 계좌에 마이너스 50%가 뜨니까 계좌에 무조건 마이너스 뜨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인 10,000원에 그만큼의 물량을 매수를 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권리락 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무중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무중할 때 무중 권리락 날 제 돈을 더 넣어서 돈을 계좌를 약간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 초반에 한번 찝어드렸는데 차트를 좀 보면 내일은 사실은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조금 더 찝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좀 지저분한데 우선 내일 무중으로 권리락으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가를 잘 확인하십시오. 시가가 오늘 종가인 11,65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가를 지지받으면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요.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시가가 깨지면 50% 익절, 또 한 번 깨지면 전량 익절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 본인 성향인데 1분 안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익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10분 동안 그냥 버텨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기준은 시가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일정상으로는 제가 목요일 날 CS 배령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가지고 만약 권리락으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계좌에 마이너스 30% 정도 찍히면 맞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게 7월 12일 날,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7월 12일 날 신주 배정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한 주를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로 될 거고 오늘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만큼 탑픽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요. 시장이 어렵고 사실 지수 맞추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목 잘 맞추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후반에도 탑픽 종목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구먼도 그렇고 노터스도 그렇고 최근 시장에서 보여지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흐름 좋고요. 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자, 무중 공시가 나올 경우에는 한 주당 얼마나 부여를 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그 규모를 보고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미리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승을 무중 권리락 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팁까지 함께 공유를 해주셨고요. 자, CS 베어링은 관심주 리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내일 시가가 중요합니다. 내일 시가 지지받으면 홀딩해 보셔라라는 의견 함께 주셨고요.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도 7월 12일에 신주 배정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종목 CS 베어링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1위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입니다. 레몬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용준 파트너께서 저희 방송 초반에 상한가 리뷰를 해주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 6,34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레몬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스크 관련주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완벽하게 좀 탈바꿈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전기 자동차용 소재 개발 소식으로 상한가 간 건데 지금 타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인가요? 저는 독일차 탄다고 저번에. 아, 그렇군요. 네. 네, 내연기관차인 걸로. 독일차 탑니다. 네. 네, 이어갈까요? 네. 네. 레몬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거든요. 이게 제로 같은 회사지만 과거에는 코로나 마스크로 큰 그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재미있긴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였던 레몬이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로 바뀌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종목이라는 게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테마의 엮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레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빠질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레몬의 상승은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탑픽으로 뽑았던 이녹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인 뭐 삼성차 테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테마가 아직도 시장에는 살아있다가 그 레몬을 통해서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레몬 차트 보고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요. 레몬은 원래 마스크 관련주인데 지금은 전기차,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재료이죠. 하지만 레몬의 상승을 제가 그래도 강하지 않게 보는 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레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2만 원짜리가 지금 2,000원,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반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는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도 전저점 라인인 전저점이 6,500원이었네요. 전저점을 깨고 지금 3,500원까지 밀려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전저점에 깨진 상태거든요. 월봉상 전저점 깨고 4,000원에서 다시 6,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레몬은 상장 후에 최저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더 이상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누군가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상승이 지속되느냐 안 지속되느냐 저는 이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거래 대금 보면 레몬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는 110억이 터졌고요. 오늘의 상한가는 156억이 터졌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이렇게 봉 3개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상 50억, 20억, 10억, 그래서 100억에서 120억으로 상한가 올린 거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바닥에 상한가를 크게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그 상한가를 갔을 때 2번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 상한가 사이에 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갭을 메꾸는 또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최저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매물대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한 3, 4개월, 6개월 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도 물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전기차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일부터는
보시는 게 장 초반 9시 7분에 강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물량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레모는 전기차 이슈로 탈바꿈한 종목인데 전기차 테마도 앞으로 주목은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이런 상승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상한가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적은 물량으로 상한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자, 오늘 이용준 파트너는 곡물 관련 그리고 식량난 관련 종목을 내일장 관심주로 준비를 해 오셨다라는 힌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를 좀 해주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곡물 관련주이고요. 네. 종목명은 미래생명자원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원래는 재료가 식량 관련 재료가 너무 반복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미래생명자원을 가져온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는 두세 번 정도 한번 휘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신용하고 미수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한 해지, 인버스 ETF를 할 건 아니라면 곡물주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고려산업이 갔는데요. 곡물주의 흐름상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갈 때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오늘 탑픽은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차트 보면서 기업이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탑픽을 뽑을 때는 저는 조건이고 지수 하락장이지만 갈 수 있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우선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온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사료를 생산하고 그리고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한번 쭉 나왔다가 최근에 식량 이슈가 다소 재료가 신선하지 않음으로써 밀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밑줄 그어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8,000원 구간입니다. 8,000원 구간에서 미래생명자원이 더는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언제라도 타이밍이 나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고려산업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모든 식량 관련주가 가겠지만 그중에 더 갈 수 있는 건 차트가 만들어진 식량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생명자원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생명자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공략 타점은 내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도 설명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유보율이 이것도 1700%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때 단기로 하지만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요. 안 좋은 공시가 안 나올 종목들만 골라서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술적 대응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술적 대응 말씀드리면 우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제가 좋게 보는 게 네모친 구간 횡보를 굉장히 이쁘게 오래 했죠. 보통 2달 동안 횡보를 하는데 힘이 약한 종목들은 식량주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해서 바닥에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쁘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 동그라미 친 이쁜 약간 윗꼬리긴 하지만 양봉이 나와서 종가로 8,240원에 마감됐습니다.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면 피봇 2차인 9,400원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뚫은다면 전고점인 10,000원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그건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 시가 갭을 띄울지 시가 갭으로 무너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흐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은 22선 지지를 받은 미래생명자원은 내일 하락보다는 상승이 훨씬 기대되고 내가 지수가 밀리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의견 드리면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 CS 베어링이 무중 권리락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은 없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해지 개념인 식량주 중에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탑픽으로 갖고 왔다는 것도 말씀드릴 것 같고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요. 8시에는 서울경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 견디기 정말 힘드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계좌에 그렇게 파란불만 가득 켜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관심주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지수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더 휘청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자, 요즘에 인버스라던가 고버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실 게 아니라면 식량난 관련주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식량난 관련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미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보셔야 하고 그 종목이 바로 미래생명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식량난 관련주로 그나마 내 계좌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내일은 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 매수 타점도 함께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시죠? 자, QR코드 활용한 방법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개인의 선택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